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막 퇴근했습니다. 막 퇴근하고, 이제 씻고 잘 준비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어, 또 제가 쓴 책을 또 이제 읽어 드리려고 책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벌써 일곱 번째 오디오인 셈입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의 글을 어, 써주신 분들 덕분에 용기를 내었고 또 이제 마지막까지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 남북, 분단의 남북, 그리고, 38도선 이북에서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땅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쓴 사람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중국에서 탈북자로 산다는 것. 중국과 북한이 경계선이 두만강이다. 함경도를 아우르는 군들은 두만강을 옆구리에 끼고 산다. 중국에는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도 없다. 북한에서 등 떠민 사람은 더더구나 없다. 아무도 중국에 내 삶이 보장되었다고 또 약속된 땅이라고 말해준 이는 결코 없다. 하지만 너도 나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나라 중국으로 갔다. 하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중국 도시 호라비들한테, 또 농촌이 노총각들한테, 혹은 불구자한테, 혹은 성매매를 요구하는 술집과 다방으로 하나 둘 돈에 팔려갔다. 내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돈주머니를 빌려주고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탈북자 아낙네들은 하나 둘씩 이름 모를 중국의 도시와 농촌 어디라 할 것 없이 남자들이 수요하는 곳이고 남자들이 있는 곳이면 다 팔려서 갔다. 설사 탈북한 그네들이 꽃다운 18이고 18도 안 된 미성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남자들이 수요하는 곳이면 다 팔려서 갔다. 그들의 인생은 중국 사람들의 손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배고픔과 바꾼 탈북자들의 인생은 우리 원함이 아닌 또다시 새로운 인생살이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파란 많은 인생사를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수많은 3만의 탈북민들 또한 그런 인생사를 겪으면서 이곳에 도착하였다. 중국에서 탈북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불법으로 중국 땅에서 산다는 것은 이름 또한 자기 이름을 쓸 수 없어야 했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을 반 내지 거의 못 받음을 각오해야 했고, 중국 남자의 아내라기보다는 돈 주고 산 물건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게 탈북녀들이 결혼 생활이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되는 준비를 해 가지고 다녀야 했다. 또 잡힐 수 있다는 것이 북송될 수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낳은 아이는 엄마가 신분이 없어서 양친의 허구에 따라 출생증을 발급하는 중국 법률상 중국인 아버지 허구에만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싼 값에 팔려간 탈북녀들 사이에 아이가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아이의 출생 사실을 숨기고 사는 중국인도 수두룩하였고, 호구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돈이 넉넉해야 하는데, 사실 탈북녀들을 산 중국인들은 대개 돈이 없는 시골 총각들이나 이혼한 남자들 아니면 장녀 아들이었다. 탈북하는 비율이 여자가 많았지만 간혹 남자들도 있었다. 여자들도 본인이 의도와 달리 돈에 팔려서라도 어디론가 갈 수 있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었다. 길림성 하룡이의 깊은 산골이 벌목장에서 주로 숨어서 일을 해야 했고, 그것도 아니면 화룡이 어느 탄강 깊은 갱도에서 몇 달씩 햇빛을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지하에서 탄을 캐야만 했고, 또 삶을 싣는 깊고 깊은 산 속에서 또 그냥 밥만 먹으며 살아야 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중국인 인부들이 모두 힘들어서 하지 않은 일들을 거의 도맡아 해야 했다. 힘들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신분이 있고 따스한 등을 뉘을 수 있는 집이 있고 호구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반면 집도 신분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탈북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즉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다. 그 일이 너무 험하여 머리며 눈이며 마음이며 심장이 거부해도 하다 죽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법 아닌 법이 되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한북 무산 출신 두 형제가 화령이 어느 깊은 벌목장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하고 있었다.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두 형제의 몫이었고 늘 감수하면서 살았다. 그날도 비탈이 급한 산 아래로 몇 날 동안 벌목한 나무들을 하사내야 하는데 가랑비가 아침부터 오면서 입고 있는 옷들도 소리 없이 다 젖어들었다. 하사내야 할 길도 이미 비에 젖어버려 보기에도 공포를 부르는 길로 변해버렸다. 사람 혼자서 발끝을 세우면서 내려가는 일도 보기였는데 벌목장 주인이 오늘 안에 무조건 이 산에 벌목한 나무들을 산 아래로 하산해놔야 내일 팔 수 있다고 불같이 화를 냈고 다그쳤다.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을 중국인 인부들이랑 젖먹던 힘까지 다 써서 산 아래로 내리고 정말 사람 아름으로 몇 개 합친 것 같은 나무 몇 개만 남았다. 이미 온몸은 진흙에 범벅이 되었고 여러 번 하산으로 몸에 이제 남은 기운마저 다 딸리고 춥고 누구 하나 굵은 나무를 하산하려고 하지 않자 주인이 직접 두 형제에게 하라고 지시했다. 형제 둘 중에 동생이 자기가 하겠다며 삼각발을 나무 이제 앞 모서리에 박았다. 불안불안하고 그 어떤 이제 죽음의 안개가 스물스물 몰려오고 있었다. 이미 수많은 나무들을 하산했고 비에 젖어서 미끄럼장이 되어버린 그 비탈길에 동생이 한참 나무를 끌고 가더니 나무와 함께 굴러버렸다. 사람보다 몇십 배나 큰 나무는 내리막길에 속력이 붙어서 그 동생을 깔아뭉개고 산 밑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굴러 내려갔다. 동생이 시신은 남아있지도 않았고 살점만 여기저기 길가 산기슭에 덩지덩지 뿌려졌다. 바로 눈앞에서 동생이 사라진 것을 보고 형은 동생이 흩어진 살점을 모으면서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석 달 동안 일한 월급이 아직 주인의 손에 있었고 그 월급을 이제 3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무산에는 너무 굶어서 온몸이 퉁퉁 부은 엄마와 동생들이 중국에 돈 벌러 간 아들과 오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험한 날씨에 꼭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하산해야 하냐고 형은 주인장의 목덜미를 잡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고 울면서 항변했다. 형의 손목을 바로 뿌리친 주인장은 공안에 바로 전화를 걸더니 여기 북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와주시오 라고 전화를 했다. 사람은 이미 죽었고 아픈 감정도 달랠 사이도 없었다. 나라는 있으되 국민들이 한줌 배도 채워줄 수 없는 나라 아닌 나라에서 태어난 죄인이기에 형은 동생이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도 항변조차 할 수 없음에 한없이 통탄하고 또 통탄했다. 석 달 동안 정말이지 피땀 흘려 험한 일만 죽도록 했지만 돈은 일전도 받을 수가 없었고 목숨을 감안하면서도 해야 되는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하산을 강요했던 벌목장 주인한테 동생이 죽음에 대한 보수도 일전 한 푼 받지 못했다. 살아있는 내 목숨을 위해서 북한에서 굶어서 지내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석 달 동안 피 흘려 일했던 그 이름 모를 야산에 사랑하는 동생이 살점들을 묻어두고 어디론가 형은 도망가야만 했다. 이것이 중국에서 탈북자로 살아야 했던 우리의 실상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쓴 글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읽으면서 그 형제들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많이 울컥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북한이었고 안 굶어 죽으려고 이제 중국에 왔는데 내가 태어난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인간 불모지였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이 또 오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게 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 공감해주고 또 이제 목소리를 높여주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것도 어떤 준비를 거쳐서 통일된 것이 아니라 진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까지 북한의 실정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 이제 온도차가 아침하고 이제 낮하고 거의 10도 차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가디건도 챙기시고 건강도 이제 유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빌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였습니다.